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넥스트엠에서 우리 아이들 과학 수업하고 있는 조아라고요.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매사에 있었고, 그전엔 뭐 미탐, 세정, 뭐 대치도에 있는 학원들을 이렇게 다 거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방금 구원쌤 있죠? 제 제자예요. 그래서 구원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사고 나오셨는데 선생님 제가 가르쳤었던,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그냥 경력 10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한 지금 24년, 5년 차 됐고요. 지금 제가 보시면 2018년이 통합과학이 생긴 첫 해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그 첫 해부터 상상고 내신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2025년까지 제가 이제 8년 동안 한 누적 수강 생수는 뭐 2,000명 넘어가고요. 작년에도 제가 뭐 화학 같은 경우 뭐 5, 60명씩 내신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고 저희 면접 창의융합 문제를 누가 내시냐? 상상고 지금 과학 선생님들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를 뭐 8년 동안 봤기 때문에 뭐 출제위원들 제가 선생님들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저희 아이들 창의융합과학 면접 준비할지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비교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자, 무조건 우리 아이들 중1, 2, 3학년 과학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선행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제 면접을 위해서는 선행은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 영역 중에 이제 의미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싫어하니까 생물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오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물리화학에서 많이 나와요. 막 계산하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과학이 중요하다 보니까 과학 잘하는 아이들 뽑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쌤도 말했지만 총 5문제에서 과학이 하나 나올 때도 있고 2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수학이 연결되는 유형인데, 자, 똑같이 4개를 맞춘 학생인데 수학 4개 맞춘 학생은 떨어지고, 자, 과학 하나 맞추고 대신 수학을 하나 틀린 학생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학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이따 교육과정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답만 맞춰서는 안 돼요. 이제 면접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그럼 네가 왜 그렇게 답을 생각했는지 설명해봐라. 이제 조금 확장적인 답변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이제 제가 2020년에서 2024년 일단 먼저 보시면은요, 이제 그 옆에가 이제 출제 단원하고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세 문제.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 따로 과학 따로 나왔었어요, 문항이. 그래서 수학 문제 나오고 과학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24년도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과학 문제가 많이 나왔었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2024년에 나온 건데요.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다르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제 아까 뉴런 문제 그림 보셨죠? 그 중에 이제 1번이 과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틀린 아이들이 왜 떨어졌냐? 뉴런이 동물 구성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가? 세포, 조직, 기관계 이렇게 나왔어요. 세포 골라야 되는데 뉴런이 신경세포인 걸 모른다? 그럼 넌 똥멍충이니까 그냥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아이들이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과학 기본 공부만 해도, 개념 공부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제 까먹어서 틀린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과학이 이제 제가 여기 보면 1번, 2번까지 이제 3번부터 수학이 이어지는데, 자, 1번 문제 보시면 보세요. 에라토스테네 수가 지구 크기를 측정할 때 가정한 사실 2가지를 쓰세요. 그냥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계산하고 이런 건 수학에서 다 볼 거기 때문에 과학적 기본 지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상고 아까 시험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통합과학 중간고사 평균이 81.9점 나왔어요. 뭐 수학은 87.9점이더라고요. 근데 과학이 81.9점이면 이 대치 지역보다도 평균이 훨씬 높거든요. 대치 지역은 이번에 보면은 뭐 어려운 학교는 60점대 나오고 좀 쉽게 나와도 70점대잖아요, 통합과학이.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중학교 기본 교육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통합과학 문제가 나오고, 통합과학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를 합니다. 이제 2번 같은 경우 이제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하세요인데, 이거는요 수학적 지식으로도 풀 수 있고 과학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25년은 과학이 안 나왔고요. 이제 이게 26년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힘의 평형 이용해서 서술하세요. 이제 이건 중1 과학의 여러 가지 힘의 이제 부력 단원 내에서 나오는 부력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것도 정말 간단히 개념만 알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과학 수업 계획인데요. 시즌 1, 2, 3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크게 1, 2, 3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1 강의예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밑에가 조금 잘려져 11회차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단원 1, 중1과학, 중2과학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중1과학부터 중2, 중3 그리고 통합과학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화학 파트, 물질의 구조에 연관된 파트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과학 흐름을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확장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교재는 제가 진짜 잘고요. 20몇 년 동안 교재를 열심히 만들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타학원 교재보다 제 교재가 확실히 좋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영역별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11회차 알차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시즌 1 제 교재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개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과제물이 조금 한 4문제 정도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선행도 지금 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과제물은 제가 보기에는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맛보기 실전 문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이 테스트 보고 안 보고 공부하는 게 과제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간단하게 왜냐면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테스트에 많이 투자는 못하고 대신 매주 볼 거예요. 매주 5분 정도. 그래서 어머니들께 매주 성적 문자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즌2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풀을 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3회, 6회, 9회차에는 전체 또 총정리 모의고사가 들어가서 중1과학 전체, 중2과학 전체, 중3과학 전체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어머니께 역시 성적 발송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01 통과 연계를 이렇게 조금 넣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1, 2, 3학년 과학이지만 통합과학이랑 연결된 파트가 있어요. 겹치는 내용, 중복되는 내용.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했지만 출제를 통합과학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심화 개념 조금 넣고 네, 이렇게 실전 문제가 여기 한 페이지의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수업에 이제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머니들께서 어떻게 상상고 가기 전에 과학을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새로 개정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고1 아이들부터 요걸로 배우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일반고는 여기 융합선택 과목까지. 그 다음에 상상고 같은 특목고는 저기 보시면 훨씬 많은데 여기 이제 보셔야 될 게 요거. 일단 과학계열 진로 선택은 이거는 이제 대학교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죠? 고급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는 뭐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고시액 과목. 이건요. 다른 학교에는 없고 이 학교에만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상상고가 이제 교육과정 보시면 예전에는 고시액 과목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갈 때 이제 블라인드 학교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여기 보면 과목을 이게 들어가 있다. 그럼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뽑을 때 너 상상고네? 그럼 나 일반고 1등급 안 뽑고 난 상상고 2등급 뽑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저거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상상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3 때요. 아까 어머니께서 정시 왜 합격률 높다는 건데 저는 이제 내신 준비를 했으니까 3학년 때요. 수능 공부를 시켜요. 학교에서 과목은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그 시간에 수능 공부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실험화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화생지는 없었으니까 저 시간에 이제 통합과학 공부를 시킬 건데 실험화학이다. 그럼 이게 실험화학인데 말은 이건데 그냥 보고서 몇 장 그냥 형식상 쓰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 화원 수능 공부를 시켜요. 학교에서 상상고가. 그래서 3학년 때 그걸 하다 보니까 정시 합격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간단히 이제 교육과정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자 일단 1학년 때는 이건 공통이에요. 상상고가 이제 통합과학의 4단이고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학년 때 과학이 5단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죽어나갑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수 단위가 33단위예요. 그러니까 상상고에서 너네 33단위를 이수해. 근데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과목이요. 다 해서 15단위예요. 그럼 15단위 빼면 나머지 18단위를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 사회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15가 남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과학을 최소 4과목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냥 많이 하는 애들은 5개도 해요. 그러면 한 학기에 과학을 4과목을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게 물원, 화원, 생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1년 동안 하던 과목인 거 아시죠? 근데 한 학기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3개 무조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지구과학은 안 해요. 이제 지구과학은 상상고 아이들이 왜냐면 의대 가야 되는데 의대가 전혀 지구과학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전공적 감성에서. 그래서 이거 안 하고요. 이거는 진짜 과학 너무 물리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아이들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교생이 330명에서 지구과학하고 물리 비율이 오히려 지구과학이 한 200명 넘게 하고 2대1 정도? 근데 이제는 지구과학 하는 아이들은요 5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그냥 물화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일반고에서는 2학년 2학기 때 하는 건데 상상고에는 2학년 1학기 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역시 2학년 2학기 때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2 때 상상고 가면 거의 죽어나요.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좀 난이도 말씀드리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은 쉬워요. 맞아요. 근데요 2학년 거는 쉽지 않아요. 화학 뭐 평균 어려울 때는 60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데도 60점밖에 안 나오고 물리는 40몇 점인 적도 있었어요. 물리원은. 그래서 고2부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상상고를 준비를 하면 통합과학은 버리세요. 네, 너무 쉽죠. 왜냐면 가서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 그리고 물리랑 화학을 선행을 고2 거를 해놓으면 통합과학의 물리화학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통합과학 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통합과학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1월, 2월에 합격자 대비반 이런 거에서 들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난이도가.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한다면 저는 솔직히 물리랑 화학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생명과학도 한번 보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학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랑 화학은요 기본 하고요 문풀 무조건 하셔요. 네, 문풀 한 아이들이랑 안 한 아이들이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상상고가 요즘 내신 기출 경향이 고2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수가 어마어마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객관식이 한 12문제 나와요. 그럼 객관식은 괜찮은데? 그런데 단답형이 10문제, 서술형 9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0몇 문제, 답지 작성까지. 아이들이 객관식 끝에 2-3개는 거의 다, 그러니까 정말 전교권에 뭐 10손가락에 꼽는 아이들 정도 빼고는 거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서술형부터 풀어야 된다. 왜냐면 객관식은 나중에 찍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등급 커트가 뭐 한 90점 정도만 맞아도 1등급이 나오게 난이도가 쉽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통합과학보다는 상상고 대비를 하신다면은 고2 과학부터 좀 신경 써서 선행을 많이 하고 가셔라.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다음 생물도 기본 개념하면 아니면 유전특강 이런 거 한번 하고 가시면 훨씬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시험은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내신 공부할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책 읽고 이럴 시간이 없는데 이제 수행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 많이 읽어놓으면 나중에 수행할 때 막 책 고르고 어떤 거 독후감 쓰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영역별로 저는 하나씩 책은 선정해서 읽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궁금한 거? 네. 그 추천책 중에 나중에 뭐 창의 인성에도 쓸 수 있고 제가 근데 비교과는 아니어서 그 책을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예 연관된 거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네. 상상고 아니어도 네. 지금 이제 얘는 이제 2학년인데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하신 것처럼 고2 물론